안녕하세요. 서울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이재현입니다. 주로 하는 학교가 사실은 반포고, 세화고, 서초고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반포고에 대한 애정은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세화고를 먼저 했었고요. 반포고는 서울학원이 오픈하면서부터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단 한 번도 강의를 쉰 적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 하나하나 이제 이 학교의 특징, 그리고 작년 시험의 경향, 그 다음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앉아가지고 잠깐 뭐를 보고 있었는지 제가 휴대폰을 사실 들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 들고 들어왔냐면은 어머니들 제 앞에 프로필 보면은 2025년 반포고 3의대 수시 3관왕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요, 이게 다 됐어요. 뭐 돼 있냐면은 이 친구가 한양대, 그 다음 고려대까지 다 됐습니다. 서울대만 빼고 의대 쓴데 다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친구랑 제가 주고받은 카톡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지금 일부밖에 없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랑 최근에 받은 그런 문자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가 휴대폰으로 바꿔갖고 없는 거예요. 2024년부터 이 아이랑 계속 카톡이요, 문자. 근데 최근에 보낸 문자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다 제가 실지 못했으니까 한번 읽어 들어볼게요. 이건 이 아이랑 주고받은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 연대, 목화대, 성대, 고대, 한양대 의과에 합격했어요. 서울대를 빼고. 그 다음에 연대 의대 갈 거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한테. 선생님 너무 서운하니까 너 서울대 의대 다시 한번 지원하면 어때?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대 안 좋아하고 연대 의대를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1학년 때부터 수업도 질문도 너무 잘 받아주시고 해줘서 고맙다는 거, 그리고 항상 응원해서 고맙다라는 거, 그리고 곧 찾아뵙겠다라는 문자까지 저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수업을 당연히 못하면 안 오겠죠,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저한테 늘 감사하다는 게 뭐였냐면은 질문. 사실 이 전교권 학생들의 질문이 굉장히 예리해요. 근데 이 질문들을 많은 선생님들이 누구에게 시키냐면 조교들에게 시킵니다. 조교가 전교율 1등이어도 전교율 1등 선배였어도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르거든요.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어떤 다른 학교의 예인데요. 한 선생님이 수업 내용이 재작년하고 작년이 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편찮으시다하고 드시다 이 두 가지였는데 편찮으시다를 재작년에는 특수업이다 높임에, 근데 작년은 아니래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가 들어갔대요. 같은 선생님인데. 그러면 한 선생님에게 배운 선배라고 해도 사실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 자기가 아는 거 위주로 전달해버리면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질문은 제가 받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저도 조교들 있고 질문을 받긴 해요. 근데 어떤 거는 질문을 받게 하냐면 수능 관련된 거는 제가 질문을 받는 조교가 있습니다. 근데 내신은 제가 무조건 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른 학원 선생님들 말씀대로 좀 그런지 대치동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조교들이 질문을 잘못 답했을 때 단체 문자가 계속 온대요. 아까 답해준 거 잘못됐음. 그거 추정바람. 답 1번이 아니라 3번이다. 근데 애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험 때가 되면 그 문자들을 확인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문자가 10통씩 온대요. 어떤 학원, 다녔던 학원이. 그러니까 짜증나 그걸 볼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왜 오류가 있냐면은 교재들이 대부분 저도 쓰긴 씁니다. 족보닷컴이라는 자료를 선생님들이 다 쓰세요. 영어를 황인영, 이그젠포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쓸 때 선생님들이 자신이 문제를 풀진 않아요. 조교들이 푼 거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데 수업을 제가 하고 만약에 제가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걸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겠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100명, 200명이 넘는 내신학원에서 내신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특히나 지금 보니까 이름을 보고 제가 오해할 수도 있고 어머니들도 제 이름 듣고 남자 선생님 아니야? 이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과탐에 이재현 선생님이 또 있으시죠. 그리고 대치동에서 여자 이재현 아니면 남자 이재현 이런답니다. 근데 저도 이름을 봤을 때 아까 남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나요? 어머니들? 제가 대치동에서는 휘문고, 중동고, 경기고, 영동고, 남학교만 해요. 숙명여고 하나. 근데 여기는 이제 반포고는 남녀공학인데 제가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학생들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어떠냐면요. 덤벙덤벙. 그리고 다 알고 있대요. 맨날 남학생들 말이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이제 어느 숙명여고를 갈 어떤 여학생과 대화를 했는데 그 오빠가 자기네 그 휘문고등학교 정교 1등으로 졸업했는데 오빠는 말하는 습성이 늘 똑같대요. 엄마가 물어보신대요. 선생님 어때? 뭐 괜찮아. 수업은 어땠어? 응, 좋아. 늘 똑같은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말을 했대요. 그 오빠는 너무 그랬다라는 거. 그 남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챙겨주고 떠넣어주지 않으면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씹어서 제가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남학생들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것. 안심하지 마시라는 것. 조금 더 구체 선생님의 수업이 어려웠니? 쉬웠니? 아니면 선생님 말씀이 좀 빠르진 않았어? 아니면 이렇게 유도신문을 해보세요. 엄마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재원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막 흥분해갖고 말이 빨라지는데 어땠어?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아이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사실 여기엔 안 썼는데 작년에 특히나 2학년은 전교 1, 2, 3, 4 등이 국어 100점인 애들이 너무 많았지만 전교 1, 2, 3 등이 저희하고는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었고요. 사실 이 1학년들부터 5등급제로 바뀌면서 10%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은 반복고 내신에 대한 이야기 먼저 전체적으로 좀 해볼게요. 1학기 중간고사가 제가 이제 애들한테 미리 예언을 하기를 시험이 좀 쉬울 것 같아 이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100점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00점이 두 자리 숫자였어요. 네, 난리가 났죠. 전 애들이 그럴 거라 믿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이제 국어를 좀 우습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별거 아니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번에도 그 선생님들이 계속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출신을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중학교에서 오신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떤 지방에서 오신 선생님. 그래서 수업 자체 학습지가 제가 보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학습지 글자 양의 4분의 1인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보는 학습지 글자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교재를 만들어야 될지 머리를 그냥 쥐어서 짬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하루 조교들하고 맨날 의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한 조교가 약대 다니는 조교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타자를 쳐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다 선생님이 좀 변형을 더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1학기 중간고사는 매우 쉬웠는데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반포고하고 세화고는 교과서가 똑같아요. 창비 교과서. 대부분의 학교가 안 쓰는 교과서. 근데 2학년이 되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문학이 해냄 출판. 쓰는 학교가 없어요. 근데 두 교과서의 공통점이 뭐냐면 매우 쉽습니다. 쉬우니까 선생님들도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 세화고는 문제를 좀 응용해서 어렵게 내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시험이 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1학기만 쉬웠습니다. 1학기 중간만 말씀드리면 어머니들 혹시 브로콜리 펀치라는 제목의 소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목만으로 약간 느낌은 오시죠? 주먹이 브로콜리인가 봐. 맞아요. 환상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이 권투 선수인데 사람을 때리는 게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로 바뀌냐면 브로콜리 펀치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와 관련지어 뭐를 냈냐면 이것만 내면 너무 쉬우니까 박시전. 박시전도 일종의 환상소설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변별력을 주었는데 이거가 있었고요. 그나마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나마 좀 어렵게 낼 부분이 어딜까? 브로콜리 펀치는 쉬웠으니까 문법에서 조금 어렵게 내셨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이 강남 지역이 어떤지를 느끼시기 시작하셨더라고요. 두 분이,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은 나온 문제들이 지금 내신 대비 제가 써놨는데 나온 문제들이 문법을 조금 어렵게 내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반포고 수업을 할 때 반포고는 사실 이 지역에서 10몇 년 동안 제가 수업을 했을 때 문법이 제일 어려운 학교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때 딴 선생님들이 이 반포고 문제를 프린트해서 되게 많이 주는 학교였습니다. 문제를 너무 잘 내세요. 제가 이제 소름 끼친다는 말을 쓸 정도였는데 작년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쉬웠다라는 거. 근데 올해는 좀 바뀔 거로 예상을 합니다.
표시하신 거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출제된 문제들이 뭐 수업 중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고 복습 과제로 배부한 문제들과 상당히 유사가 아니라 똑같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시험이 아까 쉽게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것들을 충분히 담아질 수 있는 것. 근데 어머니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100점이 많았다는 건 그럼 우리 아이가 100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등급도 아닌 3등급으로 바로 떨어져요. 3등급은 예전에 5, 6등급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수시를 포기해야 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작년이 쉬웠다고 아유 그냥 수학이나 다른 거 열심히 하면서 국어는 그냥 대충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등급이 떨어지면 이거 올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작년에 제가 이제 수업 중에 한 내용들이 주로 나왔다는 거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잊으면 안 되는 거. 어머니들 아드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애들한테 제발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저도 수업 중에 계속 얘기합니다. 학습지 제발 잘 챙겨라. 선생님 말씀 제발 농담이라도 써라. 그 농담이 시험 문제예요. 근데 이놈의 남학생들은 하는 말이 별말 안 하셨는데요. 쓸 게 없는데요. 저한테 늘 그래요. 근데 여학생들 필기한 거 보면 여학생들은 필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 포스트잇도 막 붙여요. 제가 남학생들 중에 포스트잇 붙인 남학생을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끄적끄적 정답이나 몇 자 끄적끄적. 그래서 학습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나는 이 스타일로 수업을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학습지예요. 학습지에 그분들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양이 얼마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습지,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말씀하시는 거. 어제 제가 대치동에서 고1 예비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모 중학교 1등이에요. 선생님 이래요. 뭐 이랬더니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 말씀이 중요하시면 저 녹음하면 안 될까요? 그 내가 녹음은 불법이라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자기가 몸이 피곤해갖고 못 들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다니잖아. 걔네들 거 종합할 수 있는 거 나잖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러면서도 아쉬움을 표현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또 이것도 있습니다. 어머니들 내가 못 들었다 해서 친구 거를 자기가 빌려서 본다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머니들이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딴 건 안 바랄게. 학원 숙제 안 해도 엄마가 좀 용서해 줄게. 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모두 좀 적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릴게요. 남학생들이 학습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제발 좀 촬영하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맨날 잃어버리고 저한테 선생님 저 학습지가 없는데 애들한테 말해서 좀 복사해 주시면 안 될까?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내신이 자기의 어떤 대학으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요거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하나 특이한 거 작년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가 100점 사태가 일어나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바꾸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일부 출제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반폭을 10몇 년 하면 처음 있던 일이에요. 모의고사 활용 안 하셨어요. 그냥 오로지 반폭어는 교과서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정확하게 모든 단원 하나도 안 빼고 가르친 학교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달라진 점이 모의고사 활용이라는 것.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출제 원칙이라고 이제 좀 바꿔봤는데 수능형 문제 대비 저거는 뭐냐면 반포고등학교가 사실은 교과서에서 지금까지 출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수능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그 반포고 시험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반포고하고 현대고가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퍼져가고 다른 학교들도 출제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모두 고르시오가 사실은 뭐냐면 어떤 형태냐면 수능으로 보면 보기를 줘요. 기억부터 뭐 미음을 주고 여기서 기억, 니은 못 찾는 거 그런 것을 이 학교는 모두 고르시오란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머니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지문과 관련된 외부 지문 분석, 뭐 본문과 연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요약한 프린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니까 이제 많이들 따라 하시더라고요. 대치동 선생님들도.
학교생 필기 내용을 모든 반을 제가 다 가지고 이거를 손필기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매년 제가 직본을 주는데 올해는 좀 더 당겨서 미리미리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저만 믿고 필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선생님 필기는 하게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제공할 건데 이번에는 시험 보기 한 2주 전 정도부터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정리할 자료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빈칸 채우기라든가 OX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질문은 아까 수빈이라는 학생이었는데요. 뭐 질문은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궁금증 해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매 시간 테스트 후 기준 미달 시 추가 클리닉 후 재시험.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반포고등학교 토보요반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7시에서 10시여서 클리닉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럴 때는 일요일을 이용해서 클리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앞에 당겨서 한다든가 다른 날을 또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신을 얼마나 꼼꼼하게 그 다음에 교과서 학습지를 뭐 숙지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 어머니들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게 문제 유형 및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총평을 먼저 썼네요. 네, 볼게요. 사실 이번에 중간고사는 쉽게 출제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아주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애들한테 겁먹지 마 이렇게 내시겠죠. 그 선생님들도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내볼까라고 이제 기준을 마련하실 거기 때문에 문제는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아도 70점도 있고 60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뭐 세화고나 반포고가 그 교과서가 같으니까 두 학교 어떤 학습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접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쭉 뭐 있는 것들 보시면은요. 뭐 직보대 진행할 핵심 정리를 통해 뭐 서울 학생들이 뭐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풀어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수업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요 부분인데요. 평이한 중간고의 곳곳에 뭐 트릭성 선지로 오답을 유도했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특히 남학생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서울학원이 먼저고 대치동 수업이 그 뒤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재현 선생님은 대치동에 수업을 하고 서울학원에 설명했다.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남학생들은 둘 다 있었던 사건이니까 맞는 거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후관계 이런 걸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X, 빈칸 채우기 이런 거를 통해서 꼼꼼하게 지도를 해서 100점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들이 문항 분석인데요. 한번 어머니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6페이지에 있는데 교과서 나는 오늘 이 시가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과서 하나 또 있네. 제가 가르치는 학교가 세 군데가 창대예요. 세종과거도 가르치는데 제가 이 학교는 내신을 한 4조 5주밖에 안 해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 세종과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 나는 오늘과 반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 나는 완전히 해석이 달랐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종과거 선생님 수업이 더 좋다고 여기다 막 그 수업을 하면 될까요? 난리가 나죠. 그래서 대치동에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형 수업일 때 애들이 진도 안 나갔어야 하면 선생님들이 진도를 안 나간대요. 학교생 필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러면서 개념만 가르친대요. 전 그런 짓 안 해요. 왜냐면 자신 있거든요. 쭉쭉 나가다가 제가 가르친 게 아니다 싶으면 그것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나갈 진도를 나가지. 학교생 무슨 제가 앵무새도 아니고 녹음해서 뭐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닌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쭉쭉 진도를 뺍니다. 근데 작년의 경우 보면요. 우리 반포고는 너무 다행이게도 제가 진도 나간 내용에서 어긋남이 없이 똑같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이했던 게 어쨌든 나는 오늘하고 학습지 글씨가 무지 커갖고 이건 뭐지 했던 나룻배와 행위를 연결해서 두 시는 이질적이에요. 다른데 내신 이유가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걸 내기 위해 대꾸, 뭐 은유 이런 것들입니다. 올해도 분명히 표현상의 특징은 100%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적 대상의 특징, 뭐 감상과 표현법, 그 다음에 기출과 비교하면 보기가 짧아진 게 특징. 원래 반포고가 시험지가 14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작년의 경우는 10페이지가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양이 너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이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는 좀 바뀌긴 할 거지만 그래도 문제는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답형 문제가 있었고 브로콜리 펀치, 옆날개 단어 문제 이거를 얘기 안 해주셨는데 문제를 내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 낱말뜻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답을 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습활동 문제 제일 중요한 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까지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교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교사 출신이라 학습 교환을 내거든요. 거기에 지도서에 있는 것 중에 학습 목표들이 있어요. 그거에 맞게끔 1차시 이거 할게요. 2차시 이거 뭐 할게요. 이거 있어요. 그리고 학습 활동 수업이 한 차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중요할까요? 학습 활동이 무조건 중요하죠. 올해는 사실 쉬워요. 예상하기가. 작년에 보았던 학습활동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 풀어주고 연락에 외우기만 하면 돼요. 외우면. 학습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수필로 하는데 이 수필이 조금 어려웠다는 거. 그 다음 문법이 사실 작년에 너무 서운하게 쉽게 나왔다는 거. 근데 올해는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문법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왔었고, 그 다음 올해도 비슷한 유형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작년과 비슷하셔서 아마 수업하는 방법도 같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4월 30일 시행인데 올해 중간고사가 대치동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4월 22일부터 시작인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24일 뭐 이런 데 반포고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받아보진 않았지만 교과서는 창비고 그 다음에 뭐 프린트, 날개 문제 본문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외부시 한두 편 정도 있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상이라고 쓴 6개의 문항들은 문법하고 문항에서 하나씩 나왔고요. 지금 눈여겨보실 게 중부터 학까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문제 개수예요. 문제가 28개라는 건 개수가 적어요. 지금까지 반포고 기출이 보통 30문제가 넘었는데 문항수가 28개, 매우 적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라고 되었는데 뭐 선생님들이 수업 중 강조하신 내용들이 주로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것들이 없었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나는 오늘 나룻배와 행인 뭐 이런 내용들 한번 다시 넣어봤는데 아까 표로 그려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주 특이한 거. 사실 제가 중간고사를 미리 시작을 하면서 아홉켤레의 구두라는 소설을 미리 좀 수업을 조금 했어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고 어려울 거로 예상을 해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수행평가로 보시고 문제 한 개를 내셨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알게 된 거를 저는 미리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진도를 뺀다고. 근데 무모한 짓을 하기 싫어갖고 아홉켤레의 구두는 핵심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수업을 하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는 딱 한 문제, 내용 파악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신 수업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시험에서 할 겁니다. 근데 작년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저걸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말로는 중학교 때 배운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뺐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외우기로 해요. 뭐 수어로 비밀 말하기, 음운 변동. 음운 변동에서 지금 문제가 6개인데 이 중에 어려웠던 거 모음의 음운 변동. 이건 암기를 안 한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첨가라는 것도 있고요. 뭐 시제. 그 다음에 여기 의외로 화법에서 문제를 좀 적게 내셔갖고 조금 의외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국어 1입니다. 1은 1학기, 그 다음에 2학기는 공통국어 2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실 게 원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나가는 스타일로 본다면 뭐냐면은 3회 1까지가 시험범위예요. 여기까지가. 원래는. 그리고 세화고도 이랬고 세종과고는 이런 건 안 보지만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였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작년엔 선생님이 안 보신 파트가 좀 많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지켜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어머니들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1학기는 무조건 현대문법, 현대문학
2학기는 고전문학, 고전문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아이들 여름방학 스케줄 짜기도 편하실 거고 지금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고전문법을 배우고 있다. 아, 이거 빼고 딴 거 해도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문법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1학기는. 그 다음에 내신 대비인데요. 실전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올해는 미니 테스트를 좀 문제수를 조금 늘리려고 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실전 대비용으로 문제를 15개를 테스트하는 경우는 너무 짧아요. 10분밖에 안 돼요.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주 차부터는 학교 시험과 똑같은 개수의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똑같은 그런 배점으로 친구들 실전 대비를 할 계획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머니들이 읽어보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시간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반포고등학교는 토요일하고 목요일이 있는데요. 3월 7일 개강, 3월 10일 개강이라 쓰셨는데요. 토요일은 7시에서 10시, 저기도 그렇고, 목요일은 약간 클리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제를 안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목요일 반에 남길 겁니다. 아니면 다른 학원이 있으면은 뭐 금요일에 오게 한다든가, 그 다음 토요일 친구들도 마찬가지 10시 수업이 끝나지만은 끝나고 나서 바로는 못하니까 일요일에 오게 한다든가 다른 요일을 선택을 해서 클리닉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간만에 어머니들 뵈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이제 긴장이 돼요. 또 시작이구나. 나 또 시작이야. 나 죽었구나. 나 이렇게 꾸미고 못 다니는구나. 요즘에, 왜냐면은 추리닝 입고 수업을 한 적이 진짜 없거든요. 요즘 미쳤나봐 이랬어요. 추리닝 아니고, 그러니까 모직으로 된 바지인데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수업을 계속 다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대치동에 많더라고요. 그 조교로 일하는 친구들인데, 선생님 예쁘게 좀 하고 다니세요. 이랬는데, 제 예쁜 거는 상관없고요. 애들 성적이 예쁘기를 바랍니다. 전 예쁜 성적표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일빵딱 100점을 너무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보내주면 정말 올해 막 이렇게 힘이 불끈불끈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애들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좀 놀고 싶어서 올해 조금 놀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수업을 되게 열심히 할 테니까 보내주시면 그 선생님 정말 별로야. 이 말 안 듣게 정말 미친 듯이 뼈를 가라는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 뼈를 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그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